네, 안녕하세요. 오늘 뷰티 빌드업 두 번째 2주차 시간이네요.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을 봤었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에 우리가 뷰티 빌드업 수업을 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진짜 트렌드가 어떤 건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의 이해 우리가 해서 트렌드의 유래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트렌드라는 유래가 생겨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한번 볼 건데 한번 여기 PPT 지금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면서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 트렌드의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런 역사랑 배경에 대해서 항상 먼저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는 20세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단어의 정의는 방향을 틀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또 곡선의 방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산업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의미하죠. 그래서 트렌드는 통계학자와 경제학자입니다. 사이에서 사용이 됐는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는 이처럼 유래가 돼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패션 업계에서 이걸 접목을 하면서 패션 트렌드라고 사용이 많이 돼요. 그죠? 그래서 패션 트렌드 또는 뷰티 트렌드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패션 트렌드, 뷰티 트렌드. 그런데 원래는 이런 경제,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사용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의 어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글자, 트렌드라는 이 단어, 용어의 첫 시작은 느리다, 뭐뭐로 향하다, 겨냥하다, 목표하다라는 그 라틴어 텐데레와 그리고 회전하다, 순환하다, 돌다의 의미를 지닌 고대 영어 트렌텐과 뭐죠? 텐데레의 이 두 가지 이런 것들로 뜻이 경량, 동량 그리고 이게 반복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가 보면은 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처음에 이제 미국 트렌드 전문가인 페이스 파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 파콘. 이름이 되게 그죠? 좀 특이하고 외우기가 쉽네요. 페이스 파콘이 일반적인 트렌드랑 일시적인 유행의 차이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행이란 반짝하는 거. 반짝해서 대중의 선호도는 매우 뜨겁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라고 해요. 그래서 패드랑
트렌드는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선호가 높아서 단기간에 매출은 이제 뛰어요. 근데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유행. 그게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트렌드는 짧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정도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는 물론 다양한 홍보와 관리, 마케팅 전략범위 가미되어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트렌드라고 정의를 했어요. 누가? 페이스파콘이. 페이스파콘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드랑 트렌드의 차이, 지속성. 지속성이라는 요게 이제 다르다. 요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뉴트로 열풍이 부는 현대 사회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트렌드를 발표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뉴트로가 뭐예요? 뉴트로는 여기도 합성어예요. 새로운 뉴랑 레트로의 복고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과거의 유행이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뉴트로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사에서는 이제 뉴트로 열풍. 그래서 많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항상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서 트렌드를 발표하고 선정을 해요. 왜냐하면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차별화, 개성화, 다양한 세분화, 전문화를 지향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발표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로 그죠? 명사로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떠한 현상에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추세, 동향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트렌드는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유행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는 패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2008년 이후에는 미국발 금융위의 영향으로 뉴 노멀 시대가 도래됐고, 그래서 사회, 경제, 기술, 생태 환경, 정치적 환경 변화 등 기존 소비자들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뉴 트렌드를 형성한다. 그런 체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변화가 특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래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는 분석이에요. 분석. 정보의 흐름이나 올바른 트렌드 분석은 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의 만족도,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기업의 재방문과 구전 의도까지 연결된다. 말로 이제 입소문을 내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트렌드 분석은 이렇게 변화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반영하면서 기업의 생존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렌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트렌드라는 이 단어에 다 어떠한 글자의 약자를 따서 이제 트렌드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트렌드의 T를 보시면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트랜스폼은 사전적 의미로 모습이나 성격을 더 좋게 변형시키고 완전히 바꿔놓는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관련 분야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렌드의 개념, 트렌드의 T는 트랜스폼, 그래서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데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혁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럭처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도 합성어예요. 그죠? 그래서 리와 스트럭처를 합성한 건데, 구성, 구조, 구조물이라는 뜻과 우리가 리하면 뭐 리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재활용 우리가 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구성, 재조립, 구조조정, 개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앞으로 유행할 아이템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은 해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해서 미래의 시장의 수요와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의 R은 리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볼루션은 사전적 의미로는 진화, 점진적인 발전.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제품을 파악하고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단점을 어쨌든 파악하고 보완해서 지금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새로운 제품 또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재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발전적인 진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것에 어떠한 이제 단점이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이폰을 트랜스폼을 할 때 예시를 드렸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왜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죠? 뭐 아이폰도 1, 2, 3 계속 이렇게 시리즈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전 제품의 단점을 파악하고 또 고객의 니즈, 필요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의 개념 중에서 이제 N이에요. N. 그래서 네트워크 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네트워크는 망이에요. 그물망. 그래서 그물처럼 얽혀있는 망. 사람과 기업체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할 때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현대인들은 모두 관계망인 네트워크들을 통해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SNS를 또 들 수 있죠.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SNS를 통해 타인의 구매 경험을 간접 경험하기도 하고, 관련 분야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것이 일종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도 볼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 요즘 어때요? 무조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뭐 추천하는 템을 우리가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뭐 폰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뭐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알아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런 N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D의 마지막 D예요. D는 디맨드라고 해요. 디맨드.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강력히 요구하는 요구사항 또는 어렵거나 힘이 드는 일에 대한 요구.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요청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제품에 대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에 도움이 되며, 또 이런 결과는 고객 만족도로 직결되어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고 또 트렌드로 정착하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요구에 대한 그죠? 뭐 고객의 요구, 고객의 그런 필요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트렌드, 그죠? 트렌드의 우리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전 흐름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변화하는 것, 그죠?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요소들의 변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변화라고 하죠. 요소들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에볼루션은 진화와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신제품, 새롭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소통, SNS 소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 알아보고 또 전해 듣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죠. 그리고 디맨드는 어때요? 요구사항. 요구사항이죠. 고객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원한다. 이런 니즈 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뭐가 트렌드인지. 요 내용을 보면 이걸 다 합한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AI라고 볼 수 있죠. 어디를 가나 다 AI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리더는 미래의 리더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예측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미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 거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어때요? 주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리더이다. 트렌드의 리더는 그만큼 이제 트렌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트렌드라고 하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하는 거는 이제 트렌드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뷰티, 패션, 산업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이고 그리고 대중의 어떠한 선호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트렌드의 종류는 타깃층이나 지속 정도, 방법, 지속 기간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렇게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를 기반으로 한 뭐예요? 챗 GPT.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폰이라든가 컴퓨터로 챗 GPT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트렌드는 간단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3년에서 10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AI의 흐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AI 기반의 어떠한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2022년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2024년부터 한국어로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시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요. 트렌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트렌드의 종류 중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트렌드.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는 뭐냐? 마이크로 트렌드는 마이크로가 뭐예요? 아주 작고 미세한 거, 세심하게 세밀한 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트렌드는 작은 트렌드, 미세한 유행, 미세한. 그래서 이것들이 크게 뭐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짧은, 그리고 요거 짧다기보다는 선호하는 타겟층이 일부분 특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이라기보다는 뾰족하게 타겟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화의 흐름과 지속도 짧을 수 있는데 요 마이크로 트렌드랑 반대되는 개념은 메가 트렌드. 그래서 메가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수의 집단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는 소수의 집단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수의 집단이 먼저 흐름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거기에 다수의 집단이 동의를 얻어 그것의 공감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마음을 잡으면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을 한다.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어떠한 특정 집단을 사로잡으면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의 비중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전반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100이라고 쳐요. 그럼 메가 트렌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중적인 다수의 대중적인 집단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70% 차지를 하고 나머지 30%는 마이크로 트렌드가 이제 정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뷰티 분야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는 뭐예요? 특정, 대중적인 게 아니라 일부 특정 부분이죠. 그죠? 마이크로 트렌드. 그래서 뷰티 분야의 마이크로 트렌드는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요가, 봉체조, 그리고 줌바 댄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라든가 이게 봉체조라고 적혀 있긴 한데 폴댄스, 그죠?
그리고 줌바 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특정의 선호 고객들에게 뾰족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마이크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